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재테크 6번째입니다. 벌써 6번째가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의 진행하는 저는 부대표고요, 닉네임. 그 다음에 오늘 게스트는 에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우리가 갭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 예, 갭 투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 3억 5천, 3억 4천 끼고 이제 5천만 원을 해서 3억 9천짜리를 매매하시고 우리 에이미님은 진짜 이런 서류 행정 처리에 너무 탁월하신데요. 셀프 등기 오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는. 예, 뭐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내역, 등기 원인 이거를 직접 한 40만 원을 줄여서 직접 하신 거죠. 네네. 예, 대단합니다. 예. 참.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파트나 이렇게 물건을 사고 그냥 법무사한테 드리죠. 이렇게 한 3억이면 한 30만 원. 채권까지 사신 거죠. 네네. 국민채권까지. 네네네. 예, 우리 에이미님이 그러면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어떻게 직접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네. 하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서류 제출은 어디다 해야 되나요? 서류 제출은요. 예. 작성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지만 네. 제출하실 때는 한 번 등기소는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럼 안양시에 있는 동안구에 있는 집을 샀으면 그 앞으로 가야 네네네. 되는 거죠. 해당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를 찾아서 방문하시면 네.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만약 뭐 강남이라면 강남구에 가는 게 아니라 산집, 안양시 동안구면 동안구 3번 출구 쪽이었나요? 네. 평촌역 3번 출구로 나가시면요. 수원지방법원 지소 안양 등기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에이미님이 직접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진짜 한 3, 40만 원의 등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에이미님이 지금 저번에 우리가 주부님이라고 했지만 2년 전에는 주부님이 아니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워킹맘이셔갖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모 대기업 재무팀 부장님 맞죠? 네. 그래서 20년간 서류를 만드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20년 20년 아니에요? 예. 얼마예요? 한 17년. 네. 네, 17년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법이 맞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올바르게. 그래서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 40만 원 버시는 것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우리 에이미님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쏙쏙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셀프 등기를 하시려면 먼저 준비되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매도인한테는 권리 등기증, 그다음에 매도 관련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매를 했어요.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다 보니까 이번에 한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등기가 취소가 될 뻔했는데요. 다시 서류를 요청해서 각각의 남편 그리고 와이프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따라서 부부일 경우에 과거 이력이 다 나와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추가로 제출을 하면 등기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처음부터 초본을 각각 준비하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대장, 그리고 신고거래 필증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뽑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 잔금일에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매도인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겠죠.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들이 그냥 얼핏 듣기에 상당히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와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신고하다 보니까요, 4월에 할 때랑 또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화면에서는 더 쉽게 바로 납부할 수 있는 화면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셀프 신고하기 좋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같이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 폼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아래 보시면 자동 등기 시스템 이동이 있죠. 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시면 이 폼이라고 신청 구문에 나오죠. 네, 여기에서 아래 화면에 신규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용 동의에는 모두 동의를 해주시고요. 등기 유형에 이제 등기 우리가 소유권 이전된 물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유형의 전체 유형을 검색하시면요, 저희는 소유권 이전을 할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네,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 볼까요? 부동산 입력을 누르시고요. 부동산 고유번호를 누르시는 게 가장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 제일 첫 장 오른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가장 쉽게 정보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숫자만 넣으시면 바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누르면 관할 등기소 정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네, 그래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선택, 확인, 네, 하면 정보가 이미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언제를 기재하시냐면요, 계약서를 작성한 작성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등기 원인이 발생한 날,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매매죠? 네, 매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잔금 납부일은 실제로 잔금 납부한 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 납부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거래가액 클릭하시면요, 똑같이 아까 입력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대로 클릭하시고요. 거래 신고 관리 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거래 신고 관리 번호는 거래 신고 필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입력을 하고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금액을, 매매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정보가 입력되었죠. 여기는 제가 매매한 아파트의 정보,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계약일, 잔금 납부일, 거래가액은 아래 나와 있고요. 실제 거래 신고 번호,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기본 정보는 다 입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신고 관리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거래 신고 관리 신고 필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직접 발급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직접 본인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관리 시스템을 입력하시면 네, 바로 상단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 조회라고 보이죠? 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리스트가 신고가 됐으면 나와요. 보통 부동산에서는 잔금 치르기 2, 3일 전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잔금 치르고 나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신고를 하려고 보면 내역이 뜨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신고 내역은 부동산에서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하실 수는 없고요. 부동산에서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한번 재촉을 하시면 잔금일에 신고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서 신고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필증 인쇄를 클릭하시면 내역이 나오죠. 네, 등기소에 가실 때는 이 신고 필증을 두 부를 출력을 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신고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화면으로 다시 가서 등기할 사항을 클릭을 하시면요. 등기 의무자가 나오고 등기 권리자가 나오죠. 등기 의무자는 매도자이고요. 등기 권리자는 매수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현재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등기 권리자는 저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전해야 할 등기 클릭을 하시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제 정보가 나오네요.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확인 하면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등기 권리자에는 저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제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네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의무자는 매도자, 등기 권리자는 매수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수수료 입력을 클릭하시면 취득과 관련된 세금 리스트가 뜨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고요.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이 서류는 등기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등기 수수료가 15,000원이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13,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입력을 해볼까요? 건물은 이미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선택하시고요. 시가 표준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시가 표준액은 국토거래부에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요건 사용했으니까 끄고요. 부동산 가격 알림이 여기 클릭하시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이 나오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누르시고 하면 두 개의 아파트가 뜨죠. 해당 아파트를 클릭하시고 호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호수를 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지금까지의 내역이 다 뜨죠. 여기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시가 표준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시가 표준액은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매입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확인. 닫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은 어디에서 매입할 수 있나요? 일단 임시 저장을 하시고요. 작성하던 화면으로 돌아가면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면 작성 현황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바로 제가 작성한 내역이 뜨고요.
바로 옆에 국민주택 및 세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취득세, 인지세를 다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기 인증하시고요. 네, 본인 매입 매입 대상금액 계산. 아까 공시가격 조회하셨죠? 네, 소유권 이전 보존하고 주택 안양이니까 그 외 지역 시가 표준액 아까 조회하신 금액을 넣으시고요. 확인. 네,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 용도는 소유권 보존 및 이전 하고 제 개인 정보를 넣고 입력을 누르시면 매입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론 취득세. 취득세도 동일하게 클릭하시면 제일 앞에 먼저 신고부터 해야 납부할 수 있겠죠. 예, 주의하실 점은 잔금일 이전에는 신고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잔금일 이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잔금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서류는 다 작성해 놓고요. 신고서만 취득세 신고서하고 납부만 잔금일 오전에 하고 납부하고 모든 서류를 챙겨서 이제 계약 부동산에 방문해서 잔금 치르고 바로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유상취득이죠. 유상취득 클릭하시고 안양시였으니까 안양시 동안구 아까 신고거래 필증에 있던 신고번호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검색 하면 저는 신고했기 때문에 이미 신고 납부 완료한 번호라고 뜨죠. 이렇게 입력하면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바로 납부까지 하실 수 있고 납부 결과에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네. 취득세 납부하면서 취득세는 주민세가 없기 때문에요. 아까 작성 화면에 가셔서 교육세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납부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도 똑같이 홈택스 납부하기로 들어가셔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예, 다시 여기 클릭하셔서 아까 작성하던 화면으로 돌아가면요. 입력한 기본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수료 납부할 금액도 입력하시고요. 네,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아마 여기에는 매매가의 1%가 세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취득세 다시 10%가 지방교육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신고하셨으면 신고한 내역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고 임시 저장하시고요. 첨부 서류에서 네,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하나 클릭하셔도 되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작성한 화면에서 첨부 서면 및 연계 정보를 클릭하시면요.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아파트니까 집합건물 건축대장, 그다음에 토지임야대장, 저장.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각각 저장하시면 되고요. 혹은 여기에서 직접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증, 그리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했고요. 매도인이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 등기 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등록 초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정보, 그리고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네, 이렇게 하셔서 임시 저장하고 작성 및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이 서류가 등기소로 서류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위임장도 바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것 중에서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화면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민원 24 화면이 있는데요. 민원 24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메인 화면에 나오죠. 아래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네,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 여기도 정보를 설치를 해야 되네요. 개인정보가 많다 보니까 민원 24에서도 보안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해야 필요한 서류들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일단 전체 설치를 누르시고요. 네, 이제 설치가 끝났네요. 그러면 다시 로그인해서 건축물 대장 클릭하시고요. 신청하기. 건축물 대장 발급. 검색. 도로명 주소로 할게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하시고요. 건축물 대장은 일반. 네, 검색하고 민원 신청하기. 네, 누르면 다시 화면이 바뀌죠. 여기서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고, 여기에서는 전유분, 제가 소지한 부분만 나온다는 표시예요. 전유분 하고, 여기서 직접 입력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여기 나오죠? 네, 여기에서 선택, 다시 민원 신청하기. 네, 여기 보면 호수가 다 나오죠? 여기서 일일이 다 클릭을 하셔야 돼요. 선택. 네, 이제 정말 다 되었고요. 신청하기.
보면 나왔고 문서 출력이 나오죠. 네, 여기서 문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해당 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 검색하기에서 토지대장 신청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네, 토지대장 등 전유 부분의 대지권 등록부 신청하기. 네, 신청하기. 토지대장 등본 교부분 등록본 두 번째 걸 클릭하시고요. 네, 토지대장 뭐 인쇄 연역은 뭐 나와도 상관없고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주소 동만 넣어야 되네. 네. 뒷자리. 네. 번지 넣으시고요. 개인정보 해당하는 정보 다 넣으신 다음에 민원 신청하기 누르시면 각각의 또 아까처럼 화면이 계속 뜨면서 건물 선택할 수 있게 또 동호수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네. 해서 여기까지 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발급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셀프 등기였습니다. 모두 셀프 등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